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어족 도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해서는 지출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드머니를 처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렇게 지출을 줄여서 만든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시드머니를 첫 번째 단계에서 불릴 수 있는 1단계에서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그게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정한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20대 30대 이제 젊은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은행 이자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죠. 저희 같은 이제 40대 중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 자체를 누릴 수가 없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30대나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들의 10대 시절을 갖다가 IMF가 있었던 97년도 이후에, 1997년도 이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거에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은행 이자에 대한 거를 갖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얘기를 갖다 이런 재테크 관련해 갖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이자가 얼마나 높았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하느라고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가갖고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때 은행에서 처음 만들었던 통장을 갖다가 찾았습니다. 다 수기로 적혀있던 그 당시 통장인데, 은행 통장인데, 은행에서 만든 통장이었는데, 이자가 몇 프로가 적혀 있었냐 하면은 35%가 적혀 있었습니다. 35점 몇 프로였는데 대충 한 35%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79년인가, 아마 이게 79년인가 8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통장을 만들었던 시기가. 근데 은행에 35% 정도가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한테 네가 이게 세뱃돈을 10,000원을 놓으면은 요게 1년 후에 3,500원을 여기서 은행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좋은 거네 그랬는데,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건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자를 누릴 수 있는 사실 기회가 없었죠. 그래갖고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예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뭐고, 예금으로 시드머니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예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예금이란 뭔가 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뭐 saving, deposit이라고 하는데, 이 예금 같은 경우는 크게 요 구불 예금, 발음이 좀 힘듭니다. 요 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두 가지로 됩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어, 요구가 있었을 때 계좌주죠. 보통 본인의 은행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지불을 갖다 해줘야 되는 예금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요구가 있었을 때 지불해주는 예금.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보통 자유예금,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드는 통장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거나 아예 없고, 낮은 이자조차도 이자 지급은 연 1회나 2회, 많이 하면 4회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게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저축성 예금은 크게 적립식 예금과 거치식 예금으로 나눠지는데, 적립식 예금 해서 이거를 적립식 예금을 적금이라고 부르고, 거치식 예금은 그냥 예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립식 예금, 즉 적금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만기일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뭐 금액은 정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금액을 갖다 적립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돈이 아예 없는 제로 상태에서 목돈을 만들기에 적당합니다. 그럼 거치식 예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기성 예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거치해 두어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이 1,000만 원을 은행에 12개월 동안 넣어둔다. 그러면은 몇 프로의 이자를 갖다가 준다. 이런 방식이죠. 이게 바로 예금입니다. 그럼 적립식 예금, 요 차이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그 숫자만 봤을 때는, 입출금 통장이죠.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입출금 통장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정기 예금이라는 게 그 다음 높고, 그 다음은 적금 순서로 해가지고 커지게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예금과 적금이라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적금을 살펴보게 되면은, 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최근 이자는 대부분 이제 2% 전후로 책정이 되는데, 같은 2% 이자일 때, 똑같은 이자가 똑같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1200만원을 총 은행에다 적금으로 붓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첫 달에 100만원을 넣겠죠. 그 100만원은 1년 계약이니까 12개월 동안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2% 이자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2월달에 넣은 100만원은 1월을 뺀 11개월 동안만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1월을 빼기 때문에 이자가 1.83%로 줄어들게 됩니다. 3월달에 넣은 거는 1을 뺀 10개월만 거치가 되니까 이자가 1.67%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 와서 마지막 12개월째에 넣은 100만원은 딱 마지막 한 달만 거치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0.17%가 지급이 됩니다. 2%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마지막 한 달치는 요만큼이 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금한 총 원금은 1200만원인데 이자는 13만원이 나오게 돼서 2%라고 적혀 있었지만은 평균 이자는 1.08%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금입니다. 그럼 예금은 어떻게 되냐? 예금은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을 때 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금은 1년 계약으로 1200만원을 그대로 거치를 한다. 그리고 2% 이자를 받는다고 쳤을 때, 자, 12개월이 지난 후에 출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원금은 1200만원 그대로인데 이자는 이 1200만원에 2%를 받아서 2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적혀 있는 그대로 2%가 그대로 오게 되죠.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2% 이자지만은 적금은 13만원을 갖다 받게 되고 평균 이자 1.08로 해서 예금은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이자는 적혀 있는 2%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파란색 선이 적금이고 주황색, 오렌지색 선이 예금인데, 적금 이자는 첫 달에는 높지만은 달이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왜? 마지막 달에 넣는 돈은 딱 요 한 달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그래서 2%를 다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만 받죠.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은 사실 이렇게 와서 이달에 돈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2% 이자가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예금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월 달에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달에 깨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용되어 있는 이자만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1.67% 해가지고 2% 이자지만은 우리가 10월 달까지만 놓고서 돈을 뺀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는 게, 12개월 계약에 2% 이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개월에 돈이 필요해 갖고 그 돈을 꺼내게 되면 이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10월까지만 계산해서 1.67%의 이자를 갖다가 계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2%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이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금 같은 건 걱정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적혀 있는 이 이자를 그대로 받게 되지만은 적금 같은 경우는 2%라고 적혀 있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1.08%의 이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은행에 가면 이렇게 현수막들, 전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는 그거 자체가 실질이자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2.3% 준다고 하죠. 2.3% 그대로 나옵니다. 1.25% 준다고 하죠. 그대로 나옵니다. 예금은. 여기는 2.6%, 2.6%가 그대로 나옵니다. 돈이. 자, 근데 적금은 어떻게 되는가? 적금은 적혀있는 이자의 2분의 1이 실질 이자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55%딱 반이 아니라 55% 정도 가량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2분의 1로 해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3%라고 적혀있는 적금은 실제로는 1.5%, 3.6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1.8% 이자가 되겠죠. 실질 이자가. 얘는 1.2%, 얘는 1.3%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1.6% 이자가 되겠죠. 2분의 1을 하시면 얼추 비슷한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숫자상으로 보면은 적금이 분명히 예금보다 다 높게 나옵니다. 예금보다 적금의 이자율이 훨씬 더 높게 보이죠. 근데 실질 이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금 이자가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 이자는 대부분 현재는 예금이 적금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예금이 유리하지 적금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적금이 유리해지는 예외가 똑같이 100만원씩을 넣어서 1200만원을 12개월 동안 넣는 이게 적금인데 이 적금을 갖다 놓았을 때 이자율이 아까는 우리가 2%로 계산을 했죠. 근데 이자율이 4%가 됐다고 계산을 했었을 때 납입 총액의 평균 이자는 2.17%가 됩니다. 여기서는 2%로 했을 때는 1.08이었죠. 자, 여기서는 2.17%가 되고 지급되는 이자는 26만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13만원이었죠. 2%로 했을 때는. 자, 예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금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금에서는 이자가 24만원, 2%로 했을 때 24만원이 나왔죠. 근데 4% 이자일 때 적금은 이자가 26만원입니다. 훨씬 크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적금 이자가 예금 이자의 2배 이상일 때는 적금이 유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리한가? 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죠. 적금 이자는 실질 이자는 적금 이자 우리 적혀 있는 거에 2분의 1을 갖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2배가 높아지게 되면은 2배 이자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는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요런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모니타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종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예금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적금을 갖다 하나를 갖다가 더 열어 보겠습니다. 이제 탭을 하나 더 열어서 비교를 할 텐데 예금이자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거는 솔비신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전 2.2%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는 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높은 이자를 갖다 주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본인이 넣고 싶은 금액을 갖다 넣어볼 수가 있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제 1200만 원을 갖다가 예금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지금 예금입니다. 예금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 서울의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했었을 때 2.22% 해서 1200만 원을 넣었을 때 22만 5374원의 세후 수령액입니다. 세금을 여기서 뗀 상태에서 수령하게 되는 이게 이자가 이렇게 붙는다고 하는 거고 남서울 신협이라는 데가 있어서 파워전기 예탁금 12개월인데 이게 작년에 2.1%인가 2.2%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작년이군요. 작년에 그 정도 2.1인가 2.2% 정도 이자가 나와서 사실 두 개가 비슷한 그거였는데 올해는 1.85%로 해서 좀 낮아졌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적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적금 누르시면은 바로 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링크를 한번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텐데, 똑같이 한 달에 넣게 되는데, 1년을 넣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씩 넣는다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남서울 신협 같은 경우가 2.7%로 해서 1217만 3천원이죠. 그래갖고, 이자 자체가, 여기서는 실질이자 자체가 바로 계산 나오시죠, 이제. 1.35%입니다. 1.35% 실질이자. 실질이자가 1.35%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예금이자보다 이게 낮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전체로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수원에 있는 중앙신용협동조합, 수원에 있는 여기는 6.5%를 갖다 주게 됩니다. 이거를 6.5%를 주죠. 그 다음에 서울 등촌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도 6.5%를 주죠. 자, 한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높은 거를 갖다 주는 게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 매직적금, 바이 현대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게 5.7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 보시게 되면은 31만 8천원이죠. 여기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걸로 했을 때 2몇 프로로 했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요 정도 이자가 받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금의 적금이자가 예금이자의 2배 이상이 되는 것도 사실은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볼 수 있는 은행에는 없을 수가 있지만은 찾아보면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의 이자가 높을까 했는데, 방금 모네타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1금융권, 시중은행보다는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단위농협, 뭐 신협 이런 곳의 이자가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을 해주죠.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제한 조건이 있죠.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이 금융권은, 요런 이 금융권은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5천만 원. 그러면은 저축은행에다 5천 넣고 단위농협에 5천 넣고 신협에 5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제2금융권,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에 예치된 예금의 총합이 5천까지입니다. 그래서 A저축은행에 5천을 넣고 신협에 5천을 예금하면 먼저 예치된 5천만 원, 요것만 보장이 되고 얘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위농협에다 2천을 넣고 신협에 3천을 넣어서 총이 5천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전체를 다 보장을 갖다 원금 보장을 해주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나? 우리가 5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5천 정도는 이 금융권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으로 넣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 계좌에 대개는 3천만 원까지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런 식이 아니라 저런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한 계좌에 최대 3천만 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계좌를 2개 만들어서 계좌 A에는 3천, 계좌 B에는 2천 해서 총 5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전략을 짜시면은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드실 때 예금이나 적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은 돈을 만드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쯤에서 이제 드는 그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농협이라던가 좋은 이자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서울 신협이다, 아니면 남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무슨 농협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쪽 지역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송파에 있는 농협이 뭐 송파에 있는 농협이나 수협 뭐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준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주소가 송파가 아니면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있는 데서 최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자가 2%대 뭐 만원에 한 2.2% 뭐 한 요 정도 이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4%, 6%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자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니까, 신협이나 이런 데서 계좌를 만들 때는 출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뭐 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정도가 되는데, 출자금 계좌는 본인이 예금 적금 계좌 말고 딱 계좌를 갖다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출자금이라는 게 뭔가, 뭐 신협이면 신협,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해당 금융사의 주주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자금 통장은 일종의 주식을 갖다 사는 개념인데,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신협 같은 데서 연 배당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초에 주주총회를 하고 연 배당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이때 배당금이 이자보다 높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생가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상부에 가셔서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부에 계신 직원분한테 여기 출자금 통장 넣었을 때 최근 3년간의 배당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거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이걸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 것도 있지만 배당률이 생각외로 높은 것도 있는데, 작년에 남서울신협 같은 경우가 이게 강남 서초 이쪽 지역에 있는 건데, 여기에 배당률이 2019년에서 2020년 배당률이 3.09%였습니다. 이게 예금보다 높은 배당률을 줬죠. 그리고 작년 2020년부터 올해죠.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는데 21년 올해까지의 배당률이 무려 4%입니다. 얘네 예금이 요 시기에 예금 이자가 2.2% 정도 됐는데 배당률은 4%가 나온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예금보다 출자금 계좌에 더 많은 예치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은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출자금이라는 거는 주주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주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원금 보장은 안 해준다라고는 했는데, IMF 때나 뭐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금융기관이 큰 타격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는 이자가 뭐 은행 이자가 뭐 35%씩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고서 뭐 제가 10대 이럴 때도 10% 이상의 이자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10% 이상은 미니멈이 10%였습니다. 은행 이자라는 게. 제가 뭐 중고등학생 이럴 때도 해갖고 이랬는데, IMF를 지나면서 이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 원리금 상황을 갖다가 부담을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자를 갖다가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취해가지고 이자가 점점 7%, 5%, 3%, 1%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 배당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해보게 되면은, 이 은행은 이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은 높아진 거예요. 은행의 수익이. 은행 자체가 왜 이 배당률이 높아졌냐면, 옛날에 그렇게 이자가 높을 때는 은행의 배당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낮아졌다 보니까 은행들은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자보다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의 배당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은행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9%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해갖고는 이 배당 쪽이 이자보다도 예금보다 이 배당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출자금 계좌를 갖다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이런 제2금융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은 이 바이오 쪽에 도전을 하다 보면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있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에, 주식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은행 쪽에는 사실은 신경을 쓰질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식을 갖다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뭐 10만원, 50만원 이러고 시작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선 이익을 가지고 자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불질 않고 요 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만원을 넣어두고 또 다음 달에 10만원을 넣고 다음 달에 또 10만원을 넣고 계속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게 잘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금이다, 예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정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해가지고선 1년 동안 12개월짜리 적금을 든다. 혹은 내가 12개월 동안 해서 1200이 생겼으면은 1200만원을 그냥 놀려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예금으로 해가지고 1년치를 놔둔다.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을 때도, 주식 쪽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도 현금의 비중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근데 주식에 80%를 넣고 현금을 갖다가 우리가 20%를 가지고 있다. 그 20%를 주식 계좌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예금에다가 이 현금을 갖다가 넣어두는 것이 단 1%, 2%라고 해도 돈을 갖다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를 만들 때는 적금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보유는 예금 쪽에다가 넣어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주식계좌에다가 만약 이거를 20%를 주식계좌에다가 넣어뒀다. 주식계좌에다 넣어뒀다. 그러면 얘는 이자가 0%입니다. 0%라고 하는 거는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처럼 방바닥 밑에다가 돈을 갖다 숨겨두고 있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제2금융권 같은 것에 있는 예금 계좌에다 넣어뒀다 하게 되면은 2%라고 해도 이자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2개월을 갖다 계약을 해갖고선 2%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투자하고 싶은 시기가 와서 우리가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9개월을 놔뒀다라고 쳤으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1.5%의 이자를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0%를 받느냐 1.5%라도 받느냐,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갖다가 해두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시드머니를 불리고, 그 다음에 사실 ETF 같은 거나 이런 걸 해뒀을 때는 매년 한두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갖다가 추매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뭐 3월에 대폭락, 9월에 대폭락, 또 내년 3월에 대폭락, 자, 이 시기마다 추가 매수를 갖다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중간 동안에 돈을 놀려두는 게 아니라 예금 같은 거로 돈을 갖다가 넣어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매달 50만원, 100만원씩이라고 해도 적금을 갖다가 몇 달치를 두어뒀다가 그 돈을 꺼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투자가 발생할 투자금을 갖다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갖다 더 해보고 싶으면은, 월 100만원씩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월 100만원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직장을 가졌던 게 98년도였는데 98년도에 처음 연봉을 갖다 직장을 받아놓고 이제 1800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다녔던 직장이 PC통신 회사였는데 180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전으로 해서 월 150을 받았는데, 여기서 저는 100만원을 적금에 넣습니다. 50만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에. 자, 100만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